에 불과한 것이고요. 수사 과정에서 이제 특검밖에는 길이 없고 특검과 탄핵이에요. 이 두 가지 열쇠. 여기는 근데 질곡이 있으니 그 국민의힘 산을 넘어야 됩니다. 그 8석 지난 총선에서 200석을 야당이 200석을 했다면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여전히 이 8석의 벽을 넘지 못해서 껌껌이 지금 특검의 벽을 넘지 못하고 이제 탄핵의 벽을 오늘 뭐 넘지 못할 것 같은데 일단 민주당이 7일 날 7시로 잡은 것은 왜 그렇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니 7일 자정까지 해야 되니까 7일 자정까지 7일 자정까지 해야 되는 거고 이제 6일부터 7일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표결을 할 수 있는 게 근데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막 계속 나오고 있으니 그러니까 7일 7시면은 거의 이제 뭐 자정에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뭐 거의 막바지에 한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최대한 시간 늦춘 것 같고 7일이 또 촛불 집회가 그렇죠. 이정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 이제 시민들과 함께 그걸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촛불 집회를 광화문이 아니라 국회에서 장소를 바꿔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정주 기자? 근데 지금은 촛불 집회도 정말 중요하고 저는 굉장히 그 중요한 시기라고 봤던 이유가 아까 김주민 평론가 말대로 우리가 농담처럼 그랬어요. 계엄령 딱 떨어지니까 거의 이게 문민정부의 처음이잖아요. 그것도 아니고 60년 만인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언론 출판의 자유, 신변의 위협을 느낀 거예요. 아니 원래 그 정권 교체라는 것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정권 교체 안정적인 투표로 인한 정권 교체가 보장이 돼야 돼요. 그걸 위협받는 나라들이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보통 제3세계예요. 그게 선진국의 어떤 지표이기도 한데 그러려면 여당에 대해서 비판이 자유로워야 되고 그 재갈을 물리지 않아야 되는데 이렇게 계엄령으로 딱 때려가지고 재갈 물린 사람들의 넘버링을 해서 1, 2, 3순위가 잡혀간다? 그러면 그 다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게 비판을 막 못하는 거예요. 그럼 사실 민주주의 자체가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농반진반이지만 오늘도 그 용산 앞에서 12시 시위가 있는데 해병대 정원철 회장 있잖아요. 예병인데 자기 지인들이 딱 그 시간에 10시 반에 전화가 오더래요. 회장님 도망가라고. 잡으러 올 거라고. 본인이 1번 타깃이 될 것이라는 거. 방송인 뭐 김호준 씨 그리고 앵커님, 장앵커님 뭐 등등등. 저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요 인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일개 기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가 뭐 그렇게 어쨌든 내가 계엄군이면은 바로 장윤성부터 잡아넣어. 아유 왜 저를 선량한 아니 이렇게 열심히 현장을 다니면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몰라 일단 잡아넣고만. 하찮은 기자입니다. 위험해. 아니, 저는 전혀 위험한 사람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늘 평화와 인권을 주장한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그래서 이런 재갈을 물리는 시도를 했잖아요. 지금 한번 트라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모 헌법학자는 굉장히 심각하게 본 게 지금도 현재 진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국회에서 지금 이게 정무적으로 뭐니 맞니 이거 따질 때가 아니에요. 그분은 이제 강력하게 보수적인 학자인데도 현재 군이나 경찰 무장 세력들이 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만약에 이걸 어설프게 뭐 내란죄 아니고 뭐 탄핵이 8표가 되니 안 되니 또 사실상 정쟁화 시킨 거잖아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정쟁화 시키는 쪽으로 동의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정쟁화 시켜서 장기화 시켜서 마치 이런 문제가 뭐 김건희 특검법, 명태균 사태 지금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차기 리더로서 정말 그 이제 본인의 대권 욕심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니까 왜 정치를 하느냐는 거예요 도대체가 무엇 때문에? 예? 그냥 뭐 그 지금 보면 김건희 여사 지키고 그럴 거면 그냥 편하게 살아도 돼요. 아니 돈도 많겠다. 그렇죠. 사회적 지위도 높겠다. 굳이 이렇게 비상계엄까지 선포하면서 온 국민을 괴롭히면서 아니 돈 많으니까 해외여행도 다닐 수 있잖아요. 의전 때문에 그런가? 아니,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 돈 쓰는 거 안 좋아해. 남의 돈 써야 돼. 그래서 여론조사도 공짜로 했어요. 여론조사도 공짜로 하고 맨날 뭐 그 아크로비스타를 주겠다고 하고 약속 지킨 거 하나도 못 봤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왜 정치를 하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자신의 아니만 지금 체포조 문제 때문에 그 신변보호 요청하고 신변이 위협되니까 국회 본회의장 들어와 있고 제가 그날 현장에서 추경 원내대표 국회를 빠져나가는 걸 목격했어요. 제가 그때 카메라를 켜놨어야 되는데
저희도 월담을 준비하던 터라서 카메라를 켜놓을 수가 없어서 꺼놨었는데. 당사로 가는 추경호 오늘. 당사로 가는 게 아니었고 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네. 현장에서 투표를 해야 되는데 투표 안 하고 새벽 1시에서 2시 얼음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국회에서 빠져나갔어요. 이미자 의원 등하고 자 다들 얼굴을 가려가지고 누군지 식별하기 어려웠는데 두 사람은 제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추경호, 이미자. 두 사람은 국회를 빠져나갔다. 예, 그 엄중한 시국에. 그리고 현장에서 박주민 의원이 직접 들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로 추정되는 사람하고 통화를 했는데 어디 빨리 와라. 왜 국회로 들어와야지 어디 가냐.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저는 이제 나가는 모습을 봤다라는 것이고 지금 이상민 장관은 국회 출석해서 내란죄라는 표현을 신중해라. 네, 내란죄라는 표현을 신중하게 써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진짜 미국이 빡쳤네. 미국은 동맹의 중요 원칙은 민주주의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동맹을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진짜 수위가 완전 높은데.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윤 대통령이 늘 가치동맹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네. 자유요, 민주요. 자유민주주의. 예? 자유민주주의 어디로 갔습니까? 그러니까 바이든하고 이게 윤석열 두 사람이 찰떡궁합이 됐던 것도 바이든도 맨날 본인이 이제 민주당 출신이기도 하고 그 자유 얘기를 민주주의 가치를 얘기를 하면서 다른 나라의 이제 국정에 대해 그러니까 뭐 전쟁 나면은 그런 것도 제재하고 뭐 이런 맥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 황당한 거고 바이든 입장에서도 지금 임기 말에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거를 지금 용납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러면 이게 다 본인이 했던 것도 업적도 다 무너질 수가 있는 거고 진짜 지금은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제 법적인 문제 뭐 이런 것들 계엄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정주 기자가 얘기를 했다라면은 저는 이제 뭘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무정부 상태예요. 지금 제가 예전에도 사실상 무정부 상태라고 얘기를 꽤 많이 드렸는데 네. 지금은 진짜 무정부 상태가 거의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외국 얘기를 하자면은 제가 이거 뉴스 나중에 봤는데 네. 3일 오전에 3일 밤에 계엄 선포했잖아요. 네. 3일 오전에 키르기스스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했어요. 그래서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오전에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한국에 있었어요. 아직 안 나가고. 근데 밤에 계엄을 선포한 거야. 그러면 한국에 있던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이게 뭐야? 그렇죠. 야 이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무계획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계획인 거고 근데 네. 그 날을 선택한 거는 저는 즉흥적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막 이런 맥락들인 거. 스웨덴 총리 원래 5일날 오늘이죠. 오늘 네. 들어오기로 했는데 지금 무기한 연기했지. 일본의 총리도 이시바 시게루 총리도 지금 방한하는 거 지금 다 연기했지.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완전히 한국 그러니까 외교가 없어졌어요. 지금 맞아요. 완전 없어졌지. 지금 장관들 다 사의 표명하고 있지. 지금 다 탈출하고 싶다라고 하지. 이 무정부 상태를 그러면 2년 반 동안 지금 보자고요. 유지하자고 지금 이거를 말도 안 되는 거고. 윤석열은 끝났습니다. 뭐가 됐든 그게 탄핵이 됐든 뭐가 됐든 국민의힘에 끌어져 내려오든 끝났어요. 지금 여기에 국민의힘은 진짜 판단 잘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 이거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질서 있는 퇴진을 할지는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탄핵은 안 된다라고 당론으로 하는 거는 어제 의원총회에서 나왔던 얘기가 우리 탄핵당하면은 윤석열 탄핵당하면 20년 동안 집권 못한다.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진짜 소탐대실 아니고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 아니. 이렇게 하면은 니들이 2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해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라 진짜. 네, 국민의힘 정신 차려라. 정말 제가 보기에는 우리 김준일 평론가가 애정을 듬뿍 담아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힘 좋아해. 예, 국힘 좋아해. 고발 좀 그만해. 고발 좀 그만해줘. 국힘을 이렇게 좋아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고발하는 거야? 근데 저는 진짜 심각하게 본 게 우리가 지금 정치적인 얘기도 하는데 제가 그때 말씀 요거 취재하면서 제가 대학 때 주식 동아리 했기 때문에 자산 시장에 이제 있는 분들이 많아서 전화를 좀 돌려봤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후폭풍 올 건데 이 자산 시장 붕괴가 지금 엄청나게 위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아까 20년 동안 국민의힘은 집권 못할 거다 했는데 지금 그렇게 어떻게 보면 태평한 소리 할 때가 아닙니다. 거의 우리나라의 신뢰도, 금융시장, 자산시장의 신뢰도가 20년 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게 뭐냐면 환율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얘기 나오길래 그래프를 찾아봤거든요. 최근 10년 이래 환율이 지금 최고치 였어요. 다시. 이게 1,414원 오늘 아침에 했는데 그 10년 이래 그 사이에 환율이 우리 폭등해서 제일 안 좋았을 때가 언제냐면 2022년 11월이에요. 10월. 이때가 언제냐면 미국이
연준이 금리 인상 이제 본격하겠다고 네. 이때 신호탄을 쐈거든요. 그리고 영국하고 네. 이제 영국 금융시장 이제 위기였고 네.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제 막 발발 이제 예를 들면 정리 안 되고 네. 이때 환율이 1,400원 폭등하고 그 이후에 지금 최고치를 찍고 있어요. 근데 요거를 횡적 그래프로 쫙 보잖아요. 네. 10년 동안의 그래프를 보면 1,400원 찍은 게 딱 그때랑 지금 이 두 번입니다. 지금. 두 번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경제 위기가 오고 있다는 거고 해외 경제는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연준은 금리 인하기에 들어갔어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솟았다는 거는 우리나라 경제를 해외에서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오죽하면 태국에서 워낙 환전을 안 해주 여행 갔는데 한국 돈 환전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태국에서 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네? 이 금융 신뢰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네.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뭐 그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왜 제3세계에서 소위 말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땅을 안 사는지 아세요? 네. 제3세계는 소위 말해서 토지 측량 제도 이게 명확하게 있질 않아. 몇 방미터에 얼마인지 이게 규격화돼 있고 이거를 교환할 수 있게 신뢰관계가 구축이 돼야 돼요. 이게 제도의 힘이거든요. 근데 소위 말해서 아프리카나 동남아 이런 데는 해외 투자가 못 들어가는 게 비 오고 장마 오고 하면 땅이 없어져 버려요. 금융화되지 못해요. 그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선진국을 못 됐는데 우리나라 지금 거의 그렇습니다. 자, 속보가 또 들어와서 전해드립니다. 민주당이 내란죄 관련 상설특검을 추진합니다. 10일에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10일이 다음 주죠? 다음 주 화요일 10일, 되는 것 같습니다. 화요일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상설특검을 내란죄만 한정해서 그러니까 지금 그 대통령 탄핵도 민주당의 계획은 이런 것 같습니다. 대통령 탄핵도 일종의 이제 살라미 전술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한 번이면 족하지 두 번, 세 번 못해. 역풍 불 거야. 민주당 그렇게 못합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합니다.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들은 얘기는 살라미로 한다. 일사부재리 또 얘기 나올 것 같으니까 하나씩 썰어서 한다. 첫 번째는 그날 12월 3일 그 비상계엄령 그 발동과 관련해서 요건만 하나 가지고 원포인트로 탄핵안을 이제 탄핵 소추안을 내고 만약에 부결이 된다. 그러면 그 다음 거 또 나가는 거예요.